퇴근 시간 만원 버스. 안 열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68의 전직 특전사 교관이 서 있었습니다. 행동하지 마. 소매치기 3인조가 노인과 빨리. 학생을 안 열면 밀치며 진짜 죽여버릴 거야. 핸드백에 진정해. 손을 뻗었죠. 함부로 멈춰. 행동하지 마. 낮은 목소리가 문 버스를 열어. 얼렸습니다. 안 열면 진짜 칼날이 죽여버릴 거야. 번쩍였어요. 할머니 목에 함부로 겨눠졌습니다. 비켜. 안 문 그러면 이 빨리. 할멈 죽어. 안 열면 진짜 죽여버릴 버스가 거야. 급정거했고 비명이 함부로 터졌습니다. 행동하지 마. 기사가 문을 문 잠갔어요. 열어. 빨리. 경찰 안 올 열면 때까지 진짜 죽여버릴 거야. 아무도 못 진정해. 나간다. 밀폐된 함부로 공간, 행동하지 마. 인질, 문 흉기, 열어. 빨리. 안 열면 15분간의 진짜 대치. 죽여버릴 거야. 진정해. 소매치기가 비상문을 부수려 함부로 했고 행동하지 마. 학생이 바닥에 문 쓰러졌습니다. 열어. 빨리. 임신부가 안 열면 진짜 쓰러질 죽여버릴 거야. 뻔했고 진정해. 노인이 심장을 함부로 움켜쥐었죠. 행동하지 마. 그 순간 교관이 움직였습니다. 빨리. 안 열면 우산으로 진짜 칼을 죽여버릴 거야. 쳐내고 진정해. 손목을 제압했어요. 함부로 행동하지 승객들이 함께 막아섰습니다. 문 열어. 이 빨리. 아이는 못 안 열면 건드린다. 진짜 죽여버릴 거야. 마침내 진정해. 경찰이 도착했고 마. 함부로 한 행동하지 마. 소매치기가 울먹였습니다. 문 열어. 교관님, 안 열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25년 전 구해진 아버지의 아들. 함부로 오늘도 행동하지 마. 한 칸의 정의가 문 지켜졌습니다. 열어. 빨리. 저는 안 열면 한태석입니다. 진짜 죽여버릴 거야. 올해 진정해. 68이에요. 함부로 육군 행동하지 마. 특전사에서 30년을 문 열어. 복무했습니다. 빨리. 안 열면 대테러 진짜 죽여버릴 거야. 교관이었죠. 진정해. 인질 구출, 상황 함부로 판단, 행동하지 마. 현장 통제, 비살상 재압술. 안 열면 진짜 그게 제 죽여버릴 거야. 전문이었어요. 진정해. 7개 국가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마. 합동 훈련을 받았습니다. 문 열어. 미국, 빨리. 영국, 안 열면 진짜 이스라엘. 죽여버릴 거야. 각국의 대테러 기술을 익혔죠. 함부로 행동하지 마. 밀폐 공간 제압, 인질 열어. 협상, 빨리. 비상 안 열면 상황 진짜 대응. 죽여버릴 거야. 진정해. 모두 실전처럼 훈련했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마. 무릎 연골 수술로 전역했지만 빨리. 안 기술은 열면 진짜 남았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진정해. 관절락, 제압 고정, 함부로 행동하지 동선 마. 차단. 육체는 문 열어. 늙어도 빨리. 감각은 안 열면 살아있어요. 진짜 죽여버릴 거야.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었어요. 손주 학교 행사에 다녀오는 길이었죠. 시내버스 272번을 탔습니다. 10,000원이었어요.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습니다. 직장인들, 학생들,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요. 저는 노약자석 근처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균형을 잡았어요. 무릎이 조금 욱신거렸지만 괜찮았습니다. 습관적으로 주변을 스캔했어요. 비상망치 위치, 창문 우측 상단, 빨간색 케이스, 소화기 거치대, 기사석 뒤편. 가까이 있군요. CCTV 세대, 앞문, 중앙, 뒷문. 사각지대는 거의 없어요. 비상문, 뒤쪽 좌우 양측, 레버 잠금 방식, 비상벨, 천장 중앙, 빨간 버튼, 출구는 3개, 앞문, 뒷문, 비상문 2, 탑승 인원 대략 50명, 노약자 10여 명, 학생 5명, 임신부 1명.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앞문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젊은 남자 3명,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검은 비닐을 쓴 남자, 키 175cm쯤, 마른 체격, 체크셔츠 남자, 키 180, 건장한 편, 회색 후드티 남자, 키 170, 중간 체격. 이들은 계속 위치를 바꿨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밀치기를 반복했죠. 제 눈이 그들의 손을 따라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앞문 근처에 서 계셨어요. 70대쯤 돼 보였습니다. 손에 검은색 핸드백을 들고 계셨죠. 체크셔츠 남자가 할머니를 살짝 밀쳤어요.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핸드백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중학생 남자아이도 앞쪽에 서 있었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죠. 가방을 앞으로 맨 게 다행이었습니다. 회색 후드티 남자가 학생을 밀쳤어요. 야, 조심해. 미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진심 없는 미소였어요. 소매치기입니다. 확신했어요.
35년 경력이 말해줬습니다. 이런 패턴을 수없이 봤거든요. 저는 위치를 조금 옮겼습니다. 그들을 더 잘 볼 수 있는 각도로요. 임신부 한 분이 좌석에 앉아 계셨어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힘들어 보였어요. 할아버지 한 분은 심장 쪽을 자주 만지셨습니다. 심장이 안 좋으신 것 같았어요. 이 상황에서 소란이 일어나면 위험합니다. 버스가 신호에 멈췄습니다. 체크셔츠 남자가 할머니 쪽으로 더 다가갔어요. 손이 핸드백 지퍼 가까이 갔습니다. 다음 정류장이 가까워졌어요. 이들은 다음 정류장에서 내릴 겁니다. 물건을 훔치고요. 체크셔츠 남자의 손가락이 지퍼를 잡았습니다. 저는 낮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멈춰. 체크셔츠 남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뭐? 손을 핸드백에서 빼. 핸드백?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손가락이 지퍼에 걸려 있었어요. 명백했습니다. 지금 당장 빼. CCTV에 다 찍히고 있다. 주변 승객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체크셔츠 남자가 손을 뺐어요. 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버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검은 비니 남자가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천천히요. 할아버지,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 아니다. 너희 셋이 소매치기지. 소매치기요? 증거 있으세요? 있다. 지금부터 모은다. 회색 후드티 남자가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거칠게요. 영감님,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저는 중심을 잡았습니다. 밀리지 않았어요. 30년간 단련한 몸이니까요. 승객 여러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세 명이 소매치기입니다. 증거 확보 부탁드립니다. 영상 촬영해 주세요. 직장인 2명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촬영을 시작했어요. 학생, 112에 신고해 줄 수 있나? 중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은 비니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야, 뭐 하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검은 비니 남자의 손이 주머니로 갔어요. 뭔가를 꺼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접이식 칼날. 10cm는 됐어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다들 가만히 있어. 버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칼이야. 으악. 비명이 터졌어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상황을 봤습니다. 뭐야.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기익. 타이어가 갈리는 소리. 버스가 급정거했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쏠렸어요. 비명이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으악. 조심해. 임신부가 앞으로 쓰러질 뻔했어요. 옆 사람이 재빨리 잡았습니다. 기사님이 버스를 갓길로 몰았어요. 완전히 정차시켰습니다. 비상등을 켰어요.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앉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중앙 잠금 장치를 눌렀습니다. 모든 문이 잠겼어요. 경찰 올 때까지 아무도 못 나갑니다. 검은 비니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 지금 당장. 안 됩니다. 이 새끼가. 검은 비니 남자가 할머니 쪽으로 달려갔어요. 칼을 들고요.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팔로 목을 감았어요. 으윽. 할머니가 신음했습니다. 칼을 목에 갖다 댔어요. 문 열어. 안 그러면 이 할멸 죽어. 승객들이 공포에 질렸습니다. 안 돼. 제발. 누군가 흐느꼈어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침착해야 했어요. 인질 상황, 밀폐 공간, 출구 봉쇄, 다수의 민간인, 훈련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없이 시뮬레이션 했죠. 첫 번째, 상황 파악, 인질 1명, 할머니, 70대, 건강 상태 불명,
흉기 소지자 1명. 검은 비니, 칼, 패닉 상태. 공범 2명. 체크 셔츠, 회색 후드티. 흉기 유무 불명. 승객 약 50명. 공황 상태 초입. 2번째. 시간 확보. 경찰 도착까지 최소 5분에서 10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3번째. 협상. 범인을 진정시키고 인질 안전 확보. 저는 천천히 2손을 들었습니다. 위협적이지 않게요. 진정해. 원하는 게 뭐냐? 문 열어. 나가게. 나가서 어디로 갈 건데? 경찰 벌써 출동했어. 이 버스 위치는 GPS로 추적된다. 닥쳐. 칼이 할머니 목에 더 가까이 갔어요. 피부에 닿았습니다. 할머니가 울음을 참았어요. 다치게 하고 싶지 않잖아. 원래 목적은 소매치기였어. 폭력은 아니었잖아. 시끄러워. 상황이 이렇게 된 거라고. 알아. 당신들도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지. 하지만 지금 멈추면 달라진다. 뭐가 달라? 지금은 소매치기 미수야. 하지만 인질 잡고 상해 입히면 중범죄가 돼. 10년은 갈 거야. 검은 비니 남자가 흔들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위험했어요. 패닉 상태에서는 실수가 일어납니다. 체크 셔츠와 회색 후드티가 뒷문 쪽으로 갔습니다. 야, 비상문 열어. 비상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기사님이 소리쳤습니다. 비상문 열면 경보 울려요. 좋아, 울려. 레버를 당겼습니다. 삐익. 날카로운 경보음이 버스를 가득 채웠어요. 승객들이 귀를 막았습니다. 비명을 질렀어요. 시끄러워. 멈춰줘. 임신부가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괜찮으세요? 옆 승객이 물었습니다. 배가 아파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위험했어요. 심장 안 좋으신 할아버지도 가슴을 움켜쥐셨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딸로 보이는 여성이 부축했어요. 약 드셔야 해요. 가방을 뒤졌습니다. 약통을 꺼냈어요.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회색 후드티가 비상망치를 집었어요. 이걸로 창문 깨자.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창문을 향해서요. 안 돼. 한 남자 승객이 막아섰습니다. 비켜. 회색 후드티가 그 승객을 밀쳤어요. 3개요. 으악. 승객이 넘어졌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어요. 여보. 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중학생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회색 후드티가 학생을 봤어요. 야, 너 신고했지? 아, 아니에요. 거짓말. 휴대폰 내놔. 학생이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내놓으라고. 발로 학생 손을 밟았어요. 있는 힘껏요. 으악. 학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피가 났어요. 제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건드리지 마. 목소리가 버스 전체를 울렸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회색 후드티도 멈칫했습니다. 저는 학생 쪽으로 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고하게요. 학생 앞에 섰습니다. 몸으로 가렸죠. 학생, 뒤로 가. 네네. 학생이 기어서 뒤로 갔어요. 부상당한 손을 감싸 안으며요. 한 여성 승객이 학생을 보호했습니다. 이리 와요. 제가 지켜줄게요. 손수건으로 학생 손을 감싸줬어요. 검은 비니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비키라고. 안 그러면 이 할멈 진짜 찔러. 찌르면 끝이야. 살인 미수로 무기징역 갈 수도 있어. 닥쳐. 나한테 선택권 없어. 있어. 지금 칼 내려놓으면 달라져. 문 열어. 그럼 내려놓을게.
못 열어. 기사님도 못 여는 상황이야.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씨발. 몇 분이야? 5분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마 10분은 걸릴 거예요. 하지만 희망을 줘야 했습니다. 5분. 5분이면 혼잣말을 했어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체크셔츠 남자가 기사석으로 갔습니다. 문 여는 버튼 어디야? 못 열어요. 지금 시스템이 잠겼어요. 거짓말. 기사를 붙잡았어요. 옷깃을요. 진짜예요. 비상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잠겨요. 기사님이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안 열었어요. 용기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새끼가. 체크셔츠가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기사 때리지 마. 한 승객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가만 안 있어. 다른 승객들도 일어섰어요. 서너 명이요. 다들 가만 있어. 안 그러면 이 할멈 죽어. 검은 비니 남자가 칼을 휘둘렀어요. 공중에 대고요. 승객들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상황을 재평가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누군가 다치기 전에 끝내야 해요. 인질 구출 우선순위. 첫째, 인질과 흉기 분리. 둘째, 범인 무력화. 셋째, 승객 안전 확보. 저는 우산을 꽉 쥐었습니다.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검은 비니 남자와의 거리. 약 5m. 장애물. 승객 여러 명. 직선 돌지는 불가능합니다. 기회를 기다려야 해요. 검은 비니 남자가 초조해졌습니다. 몇 분 지났어. 경찰 왜 안 와?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내가 왜? 칼을 할머니 목에 더 눌렀어요. 할머니가 신음했습니다. 피부가 눌렸어요.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 마.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색 후드티가 비상망치로 창문을 쳤어요. 퍽. 창문에 금이 갔습니다. 하지만 깨지지 않았어요. 강화 유리였거든요. 야, 더 쳐. 다시 쳤습니다. 퍽. 금이 더 갔습니다. 임신부가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배가. 부인. 옆 승객들이 부축했습니다. 숨 크게 쉬세요. 병원 가야 해요.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지금이에요. 검은 비니 남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창문 쪽을 봤습니다. 잠깐이요. 기회였습니다. 저는 우산을 휘둘렀어요. 칼을 겨냥해서요. 빠르게, 정확하게요. 탁! 우산 끝이 칼날을 쳤습니다. 칼이 튕겨나갔어요. 공중으로요. 복도 저쪽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검은 비니 남자가 당황했어요.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빠르게요. 무릎이 아팠지만 무시했습니다. 반걸음 파고들었어요. 안쪽으로요. 검은 비니 남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오른손으로요. 바깥쪽으로 비틀었어요. 에이락 기술이죠. 신음이 나왔습니다. 의자 등받이로 팔을 끌고 갔어요. 고정했습니다. 최소한의 접촉. 과잉 진압이 아니에요. 할머니를 뒤로 밀었습니다. 뒤로 가세요.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뒤로 갔어요. 한 승객이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떨고 계셨지만 다치지 않았어요. 체크셔츠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이 영감탱이. 주먹을 휘둘렀어요. 저는 왼팔을 들어 막았습니다. 블로킹이죠. 손목을 잡았어요. 리다이렉트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의 팔을 등받이에 걸었어요. 으악! 관절이 꺾였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어요. 둘 다 제압했습니다. 회색 후드티가 칼을 주우려 갔어요. 한 남자 승객이 발로 칼을 찼습니다. 안 돼. 칼이 더 멀리 날아갔어요.
다른 승객 2명이 회색 후드티를 막아섰습니다. 못 가. 비켜.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만 안 있어. 여성 승객 1명도 일어섰어요. 이 아이는 못 건드려. 중학생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지킨다. 승객 4~5명이 회색 후드티를 둘러쌌어요. 으악. 나. 회색 후드티가 주저앉았습니다. 도망갈 수 없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우우. 점점 커졌어요. 검은 비니 남자가 울먹였어요. 끝났다. 다 끝났어. 체크 셔츠도 힘이 빠졌습니다. 형, 우리 이제 어떡해? 저는 둘을 놓지 않았어요. 경찰이 올 때까지 잡고 있어야 합니다.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2대였어요. 경찰 6명이 내렸습니다. 기사님이 문을 열었어요. 여기요. 빨리요. 경찰들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신고 접수한 사건입니까? 네. 소매치기 3명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흉기 사용하고 인질 잡았습니다. 칼은 저기 있고요. 복도 구석칼을 가리켰어요. 승객 폭행도 있었습니다. 중학생 손 다쳤고 임신부분도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구급차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경찰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증거는요? 여기 승객분들이 영상 촬영하셨습니다. 휴대폰 4~5개가 건네졌습니다. 경찰이 확인했어요. 명확하네요. 특수절도 미수, 인질 감금, 흉기 사용, 폭행, 재물 손괴. 수갑을 꺼냈습니다. 검은 비니 남자를 제 앞에서 풀었어요.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체크 셔츠도 마찬가지로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회색 후드티도 끌려왔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버스에 올라왔어요. 부상자 계십니까? 여기요. 임신부를 가리켰습니다. 임신부 분이세요. 배 아프시다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들것을 가져왔어요. 조심스럽게 임신부를 눕혔습니다. 병원 가시죠. 검사 받으셔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중학생도 확인했어요. 학생, 손 좀 보자.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피도 조금 났어요. 병원 가야겠네요. 아파요. 곧 나을 거야. 용감했어. 감사합니다. 학생도 구급차에 탔어요. 할머니도 확인받으셨습니다. 목에 상처는 없으신데 놀라셔서 검사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그래도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넘어졌던 남자 승객도 확인받았어요. 머리 부딪히셨죠? 네, 좀 어지러워요. 병원 가시죠. 심장 안 좋으신 할아버지도 검사 받으셨습니다. 약 드셨어요? 네, 괜찮아요. 그래도 한번 보시는 게. 알겠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부상자들을 태우고요. 경찰이 3인조를 순찰차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비니 남자가 걸음을 멈췄어요.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어요. 저기, 뭐냐? 혹시 한태석 교관님 아니십니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경찰이 물었어요. 아는 사이입니까? 직접 아는 건 아닙니다. 검은 비니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교관님을 압니다. 내 아버지? 25년 전에 특전사 청소년 교화 프로그램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내 아버지 이름이 뭐지? 김민철입니다. 순간 모든 게 안 열면 떠올랐습니다. 진짜 죽여버릴 거야. 15살 소년. 절도로 잡혔던 아이. 눈빛이 흔들리고 주먹이 떨리던 아이. 6개월간 교화 프로그램을 받았죠. 제가 담당 교관이었어요. 아침마다 구보하고 규율 교육받고
호신술 배우고. 처음엔 반항했어요. 욕도 하고 훈련도 거부했죠. 하지만 변했습니다. 천천히요. 규율을 배우고 책임을 배우고 존중을 배웠어요. 프로그램 끝날 때 물었습니다. 민철아, 넌 바뀔 수 있을 것 같으냐? 모르겠어요.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해야 해. 오늘부터 매일매일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20년 전 편지를 받았습니다. 결혼했고 아들을 낳았다고요. 택시 기사로 일한다고요. 바르게 살겠다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여기 서 있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내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나?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랬구나.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교관님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 인생을 바꿔준 분이라고. 은인이라고. 저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버지한테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이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쪽지 하나 있는데요. 낡은 종이였어요. 여러 번 접었다 폈다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펼쳤어요. 글씨가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태석 경위님께 덕분에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제 아들은 바르게 키우려 했는데 제가 부족했습니다. 혹시 만나시면 한 번만 따끔히 꾸짖어 주십시오. 김민철 올림. 버스가 조용해졌습니다. 승객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철이는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어. 15살에 잘못을 저질렀지. 하지만 다시 시작했어. 25년을 바르게 살았지. 검은 비니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도 그럴 수 있을까요? 너도 할 수 있다. 진짜요? 그래. 하지만 내가 선택해야 해. 어떻게요? 법이 너를 처벌할 거다. 당연한 일이야. 내가 한 짓은 잘못됐어. 고개를 숙였어요. 감옥 갈 거야. 몇 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랬어. 프로그램 끝나고 학교로 돌아갔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 힘들었지. 하지만 포기 안 했어.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학교 갔어. 공부했어. 졸업하고 일자리 찾았어. 20년이 걸렸어. 결혼하고 택시 기사 되고 아들 낳고 바르게 살았어. 검은 비니 남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내 아버지 피가 흐르잖아. 그 사람은 해냈어. 너도 할 수 있어. 노력하겠습니다. 처벌받고 반성하고 나와서 다시 시작해. 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야. 오늘이 시작이야. 내 인생을 바꾸는 첫날이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데리고 갔어요. 순찰차로요. 순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버스에 남았어요.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사님이 다가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기사님도 잘하셨습니다. 문 안 열고 버티신 거 훌륭하셨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안 열 수 없었어요. 용기 있으셨습니다. 승객들이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한 승객이 물었어요. 진짜 군인이셨어요? 특전사에서 30년 일했습니다. 대단하세요. 영화 같았어요. 영화는 아니고요. 훈련받은 대로 한 겁니다. 학생을 보호했던 여성이 말했어요. 저 아이 병원 잘 갈 거예요. 제가 연락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정류장에 멈춰 섰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내립니다. 승객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조심히 가세요. 감사했습니다. 저도 손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심호흡했어요. 폐가 시원해졌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많이 아팠습니다. 내일 병원 가야겠어요. 집으로 걸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위험했어요. 칼이 나왔고, 인질이 잡혔고, 15분간 대치했죠. 임신부가 위험했고, 학생이 다쳤고,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막았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사님이 문을 안 열었고, 승객들이 함께 막아섰고, 학생을 보호했습니다. 칼을 찾고, 소매치기를 둘러쌌고, 증거를 찍었어요. 연대의 힘입니다. 그리고 김민철 생각이 났어요. 25년 전, 제 앞에 서 있던 15살 소년. 교관님, 저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해야 해. 그 아이는 선택했습니다. 바르게 사는 걸요. 25년을 해냈어요. 이제 그 아들 차례입니다. 어려울 겁니다. 감옥 가고, 전과 남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테니까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랬듯이요. 저도 도울 겁니다. 교도소 면회도 가고, 편지도 쓰고, 나왔을 때 일자리도 찾아보겠어요. 아버지가 못다 한 걸 제가 하겠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부인이 나왔어요. 어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일이 좀 있었어요. 무슨 일? 나중에 천천히 얘기할게요. 피곤해요. 그래요. 씻고 쉬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감쌌어요. 오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68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고 위험을 막고 희망을 주는 일을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경험과 지혜는 남아있어요. 오늘 버스 272번에서 우리는 해냈습니다. 소매치기를 막았고, 인질을 구했고, 승객을 지켰어요. 그리고 한 청년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그의 아버지처럼 다시 시작할 희망을요. 내일도 그럴 겁니다. 거리를 걷다가, 버스를 타다가, 지하철을 타다가, 위험이 보이면 나설 거예요. 목소리를 내고, 증거를 모으고, 사람들과 함께 할 거예요. 그게 제가 사는 방식입니다. 30년간 배운 거니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용기와 지혜가 중요하죠.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이요. 오늘 버스에서 우리가 증명했습니다.